자, HTML 페이지 와 보시면 HTML 페이지 여기 돔에 HTML 오면 엘리먼트 찾는 게 나와요. 보시면은 뭐 위에는 뭐 그동안 찾아서 접근하는 방식인 거고요. 아까 찾았죠? 속성을 찾는 방법이 나와요. 속성을 찾는 방법은 이제 어디 갔냐? 여기서처럼 엘리먼트를 찾아가지고 점을 찍으면 돼요. 그럼 해당 속성이 있어요. 얘는 이미지 태그니까 점 소스라는 태그가 있겠죠. 속성이 있겠죠. 어트리뷰트 속성이 있겠죠. 걔 바꾼 거야. 이렇게 하면 이미지 이 속성 값이 변경돼요.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또 CSS가 나와 있어요. 우리 얘는 속성 중에 보면은 스타일이 있죠. 얘를 통해서 CSS를 변경하고 있어요. 이렇게 점 컬러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변경하고 있죠. 제 기억으로는 그냥 넘어갑시다. 기억이니까 이게 클래스를 통째로 추가 삭제할 수도 있을 거예요. 특성을 통해서 넘어가고요. 자, 애니메이션 챕터 보면은 뭐 크게 내용 없고요. 맨 마지막 거만 뭐 한번 실행해 보세요. 이런 클릭하면 이렇게 움직이죠. 타이머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참고로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걔네들을 쓰진 않는데 좀 알아두면 유용할 것 같아요. 본인 지식 개선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벤트. 우리 뭐 이벤트는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것들이에요. 이벤트 리스너라고 자바 코드에서 추가하는 방법 있어요. add 이벤트 리스너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사용하는 방법 보면은 이런 형태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특정 엘리먼트를 찾고요. .add 이벤트 리스너로 클릭 이벤트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벤트 이름 문자열로 써주면 되고요. 디스플레이 데이트 여기에 함수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클릭하면 요 엘리먼트를 클릭하면 이벤트 핸들러가 실행이 돼요. add 이벤트 리스너 얘 쓰시면 돼요. 다른 애들도 있는데 얘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게 8 버전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요즘 다 8 이상이니까 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이 함수가 실행되는 형태로 add 이벤트 리스너 사용하세요. 자, 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기존의 이벤트들은 클릭 이벤트를 하나밖에 추가할 수가 없어요. 온클릭에다가 함수를 넣잖아요. 근데 얘는 여러 개 넣을 수 있어요. 클릭 2개 넣으면 과거 같은 형식은 함수 하나밖에 안 넣어져 가지고 기존에 있는 함수가 사라지고 새로운 함수가 들어가는데 얘는 2개가 분리돼 있어요. 얘 따로 동작하고 얘 따로 동작하고 이렇게 2개 이상 클릭 추가할 수 있고요. 뭐 각종 이벤트 추가하고 있죠. 마우스 오버, 클릭, 마우스 아웃. 여기 들어가는 문자열은 얘로 좀 검색해 보시면 예제들이 많이 있겠죠. 리사이즈는 크기 변경했을 때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복잡한 내용이니까 생략하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 어떤 내용이냐면 이걸 고려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div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얘를 클릭하면 우리 생각에는 이 맨 위에 있는 애만 클릭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바늘로 찌른 것처럼 뒤에 있는 애들도 클릭 이벤트가 발생해요. 여기 그럼 얘만 클릭하고 얘만 선택이 되고 싶다, 혹은 뒤에 있는 div만 선택하고 싶다, 뭐 그렇게 제어를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때 필요한 애들이에요. 뒤에 있는 옵션들 버블링이라고 하는데 전파 관련된 내용이에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jQuery 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이 이벤트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금방 말했듯이 전파 관련돼서 아주 복잡한 내용이에요. 다른 애들은 처리가 안 돼요. 얘만 처리가 돼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jQuery라는 거 나중에 배운다 그랬죠. jQuery로는 자바 100%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종 자바스크립트를 섞어서 자바스크립트를 섞어서 코딩을 해요. 그 중에서 jQuery로 해결할 수 없는 함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어떤 내용? 여러 개 겹쳐 있을 때 클릭 이벤트 처리하거나 할 때 자바스크립트로 변경해서 써야 돼요. 넘어갈게요. 뭐 나중 얘기니까. 그래서 이벤트 등록할 때는 add 이벤트 리스너로 사용한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벤트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벤트는 이렇게 remove 이벤트 리스너로 제거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아마 이 뒤에가 안 쓰면은 두 개 등록돼 있으면 두 개 다 제거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뒤에 함수를 써주면 등록된 이 함수만 제거돼요. 다 제거되는 게 아니고 이 함수만 제거돼요. 그래서 my function 이 두 개 등록돼 있으면 my function만 제거돼요. 아마 다 제거하고 싶으면 뒤에 거 안 쓰면 아마 다 제거되었던 것 같은데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제 기억에 그렇다는 얘기고, 요 밑에 있는 애들은 여기까지는 되는데 뭐 잡다한 이벤트들 등록하는 방법, 자바스크립트는 이벤트 등록하는 방식이 엄청 많아요. 근데 대충 알고 있는 것도 한 3, 4개 넘어가요. add 이벤트 리스너가 통일 아닌 것 같아요. 얘만 쓰세요. 뭐 잡다한 것들 쓰지 마세요. 골치 아파요. 자, 이벤트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이건 금방 배운 거예요. 금방 설명해 드린 거예요. 페어런트 노드, 부모 노드 의미하는 거고요. 차일드 노드, 얘는 자식 노드들 여러 개니까 배열로 접근 가능하고요. 퍼스트 차일드, 자식 중에 첫 번째, 자식 중에 마지막. 얘는 시블링 같은 애들은 형제 노드에서 형제 노드가 있으면 이거 앞에 있는 애를 previous 시블링, 다음에 있는 애를 next 시블링, 그렇게 이동해서 찾는다 그랬죠. 뭐 내용은 생략, 나머지는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설명한 내용일 거예요. 맨 마지막, 자, 여기 보면은 타입이라는 애가 있어요. 노드 타입. 얘를 찍으면 앞에 있는 애가 뭔지 나와요. 무슨 타입인지. 그래서 여기 보면 있죠. 엘리먼트 노드인 경우엔 1번, 어트리뷰트 노드인 경우엔 2번, 텍스트 노드인 경우엔 3번, 이렇게 리턴 된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아까 전에 아까 전에 UL, LI 이렇게 넣으면 여기 엔터가 들어가 가지고 이게 텍스트 노드가 들어가서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뭐 다른 사람이 복잡하게 디자인해 놓은 거를 뭐 이거 다시 합쳐달라 뭐 달라 그러긴 어렵죠.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UL 다음 애들을 찾는데 찾아서 걔가 엘리먼트 노드인지 확인하고 노드일 때만 셀렉트 하게 된다면 텍스트 노드랑 엘리먼트 노드랑 섞여 있으면 엘리먼트 노드만 뽑아낼 수 있겠죠. if 문으로 얻어와서 다음 노드를 얻어와서 걔가 엘리먼트 노드인지 텍스트 노드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텍스트 노드면 빼버리고 엘리먼트 노드만 가져오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실제로 이런 자잘한 문제들이 있어서
자바스크립트 쓰는 걸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디자이너들은 jQuery 쓰세요. 이런 자, 그리고 이 텍스트 노드 인지하는 것도 브라우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응? 익스플로러에서는 이걸 인지 안 해버리고 그냥 LI를 찾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버전마다.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클로스 브라우저 문제라 그래요. 그런 문제를 브라우저마다 다르게 동작하는, 같은 코드인데 다르게 동작해요. 그런 문제 해결하려고 jQuery가 나왔어요. 누가 해결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HTML5 넘으면서 클로스 브라우저 문제가 정말 많이 해결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프레임워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리액, 그 다음에 뷰, 대표적이네요. 앵귤러, 이런 이 세 개가 대표적인 프레임워크인데 두 개 이게 충돌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 SI 쪽은 얘가 90%야. jQuery 써요. 근데 신기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jQuery 거의 안 써요. 신규 벤처 회사, 본인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회사들 다 이거 써요. 보통 요즘 리액 많이 쓰는데 디자인이 조금 나아서 얘를 쓰는데, 디자인 컨트롤 하기 좀 나아서 쓰는데, 프로그래머들은 뷰를 더 선호해요. 앵귤러는 거의 역사가 오래됐나? 얘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섞었어요, 보통. 섞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손대질 마세요. 자기는 정말 아니, 일단은 여러분 손 안 대시는 게 나을 거고요. jQuery만 살짝 해서 하고 자바스크립트 역량을 더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애들 손대는 것보다 자바스크립트 역량을 좀 키우고, 이거 jQuery 너무 많이 써가지고 대충 이게 jQuery구나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말했지만 웹 프로젝트 90% 이상은 우리나라 SI 업체는 jQuery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 용도로 노드들을 뽑아서 엘리먼트 노드만 걸러내고 싶을 때 이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용도로. 자,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뷰, 리액 그런 애들은 자바스크립트, jQuery 그런 애들은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예요. 자바스크립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애고요. 여기 얘도 거의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 jQuery 있죠, 리액 있죠, 앵귤러 있죠. 뷰는 없네요. 뷰는 좀 역사가 짧아요. 좀 조만간 올라올 거예요. 뷰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세 개 다 확인해 보면 프로그래머 입장에선 뷰가 제일 편해요. 그래서 엄청 뜨고 있어요. 원래 어차피 대충 만들어 쓰는 게 프로그래머들 기본 마인드거든요. 자, 심심하면 보세요. 심심할 틈이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무슨 기술이 있을 때 걔를 공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있다 보면 학생들이 막 이상한 거 막 계속 물어봐요. 이상한 거. 그거 판별하는 기준이 뭔지 아시냐면 이쪽에 들어가 봐요. 잡코리아 사람인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사람이. 검색어 있잖아요. 여기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죠. 리액. 검색해 보세요. 396건이면 적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뽑는 업체를 보세요. 업체를 보면은 얘네들은 정말 개발자들 뽑는 느낌이 날 거예요. 쭉 보면 리액. 그리고 리액 같은 경우는 GUI가 더 핵심적이에요. 디자인 쪽에 더 가깝다고요. 근데 요즘 말했지만 디자이너들이 이런 거 못해요. 리액 같은 경우는 디자인에 가까운데 외국에선 디자이너 취급해요. 외국에서는 GUI가 있고 프로그래머 백엔드가 있고 프로그램 쪽 있고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게 퍼블리셔예요. 퍼블리셔. 퍼블리 어떻게 쓰나? 셔라고 해야 되나? 셔라고 됐네.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그래서 외국에는 이 대우가 엄청 좋아요, 퍼블리셔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퍼블리셔 이렇게 디자인 취급하고요. 하는 일은 프로그래머가 그냥 해버려요. 디자이너가 그냥 디자인 대충 해놓으면 프로그래머가 잘못된 거 고쳐서 그냥 돌려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별로 우리나라는 대우를 안 해줘요. 일반 SI 업체는 전혀 대우 안 해줘요. 퍼블리셔. 근데 말했지만 여기 보면 스타트업 같은 데서는 거의 마스터급을 뽑으려 그래요. 마스터급을 뽑아서 대우 엄청 잘해줘요. 근데 초임이 마스터급으로 일하기 어려우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5년 이상은 하셔야 마스터급으로 일할 수 있어요. 가면 고생만 하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스타트업 제가 보통 학생들한테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는 아닌데 70% 이상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다 돼 있어요. 다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기획도 돼 있고 디자인도 돼 있고 다 돼 있어요. 프로그래머만 없어요. 그럼 본인이 가서 그걸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스타트업. 그리고 사장은 맨날 다음날 와서 얘기하죠. 아니 내가 윈도우즈 만드는 걸 확인해 봤는데 그거 만들어서 팔면 떼돈 벌겠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만들기만 하면 돼. 그런 업체들이 엄청 많아요. 거짓말 같지만 진짜 많아요. 아니 윈도우즈 만들 정도 되면 그냥 혼자 만들어 팔면 되지. 스타트업 가서 뭐하러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게 그래서 그래요. 가면 고생만 해요. 그리고 프로그램 쪽은 사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수 뭐 초임들 뭐 사수 구하고 뭐 없어요. 사수가 있을 리가 없어요. 있는 회사는 정말 이상한 회사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 단가가 비싸요. 비싸요. 일반인들 거의 2배, 3배 비용이 들어가요. 월급이, 급여가. 근데 두 명을 둬? 한 명 안 두고 둘이 들어가니까 2배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수가 있다. 그럼 그 사수는 곧 없어질 사수일 확률이 90%예요. 경험상. 그리고 사수가 있다. 그럼 잡일만 할 확률이 한 80%일 것 같아요. 사수가 있다. 그럼 잡일만 할 확률이 80%일 것 같아요. 이해됐죠? 사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서 배우고 가서 삽질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때 너무 적용하지 마요. 너무 적용하지 마시고 되는 걸로 하세요. 신기술들은 되는 것처럼 보일 확률이 높아요. 실제 해보면 안 돼요. 뭐 애들 요즘 막 뜨는 애들 납품한 적 있어요. 뭐 노드 JS나 뭐 새로운 것들. 일단 새로운 것들은 문제가 발생하면은 다음 버전에 적용해 준다고 그래요. 대놓고 그러는 게 한 50은 안 돼. 한 30%고요. 검색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새로운 것들은 검색하면 안 나와요. 그리고 열심히 찾으면 다음 버전에 연락 많아요. 그러니까 되는 것 아는 기술이 쉬운 기술이에요. 이쪽 기술 뭐 맨날 발전하는데 새로운 거 써봐야 안 돌아갈 경우가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하셔가지고 보시면은 보시면 아시죠? 리액트 요즘에 거의 뭐 300 정도인데 프로그램 질이 좋아요. 질들이. 그래서 해볼만 한데 초임들은 나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스프링 검색해 볼까요? 스프링 700이네요. 그리고 나온 애들을 봐요. 목차들이 명확하게 스프링으로 깔끔하잖아요. 자바로 검색해 보면 뭐 엄청 검색은 많이 되지만
검색어 잡다 하잖아요. 잡다. 뭐 딱 자바만 딱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자바 C샵. 아까 스프링 다시 검색해 볼까요? 아 여기 맞나? 여긴 700개. 아까는 자바는 뭐 2000개 정도 나오는데 잡다한데 스프링 같은 경우는 700개 정도 나오는데 제목에 딱딱 꽂혀 있잖아요. 이게 한 계열이거든요. 뭐 파이썬? 이건 파이썬? 요즘은 엄청 파이썬 엄청 많이 뽑긴 해요. 900 정도인데 이게 파이썬 잡다 하죠. C샵 들어있고 막 파이썬이 요즘 엄청 많이 뭐 스타트업에 막 들어가 있고 막 잡다 해요. 우리나라 프로그램 구조가 이슈가 되는 애들 국가에서 뭐 A가 이슈다 A로 해라 그러면은 업체들은 무조건 A예요. A 필요 없어도 무조건 A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필요 없 웹사이트를 만들어도 인공지능 웹사이트 인공지능 이름만 붙이는 거예요. 평상시 웹사이트 똑같은데 스마트 뭐 국가에서 스마트를 원해 그러면 그래요 그럼 스마트 이름 넣으면 되죠. 스마트 데이터베이스 옛날이랑 똑같아요. 그냥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냥 앞에 이름만 붙이는 거예요.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똑같아요. 근데 그런 형상이 왜 일어나냐면은 어차피 국가 돈을 받아서 일하는데 이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은 50% 돈을 더 지원해 줘요. 그러니까 뭐 관계 없어도 다 넣는 거예요. 그런데 처리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파이썬으로 처리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다 만들어 놓고 구색을 우리 했어 파이썬으로 그냥 초임자대로 다 대충 만들어서 처리해 버리고 원래 로직은 원래 쓰던 거 쓰고 보여줘야 될 거는 파이썬으로 대충 만들어 넣어주고 뭐 그런 식의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요. 아닌데도 있고 일반 SI 업체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하는데 초임으로 파이썬 하는 사람 연락 뽑는 이유가 그래서 뽑는다고요. 그래서 초임자 가면은 삽질만 하다 끝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파이썬 쪽은 나중에 경력이 좀 되면 가세요. 안 그러면 다 이게 뭐 삽질하는 거야. 연봉을 제대로 받고 가셔야 일해요. 근데 그렇게 제대로 주는 데 없어요. 초임 월급 줘요. 파이썬 같은 경우 대부분. 왜냐면 어차피 보여주기로 껍데기만 만들고 말 계획이니까. 가지 않는 게 좋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보는 눈이 생길 때까지는 스프링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것도 많아요. 뭐 잡다하게 뽑는 데는 가지 마요. 스프링 검색해서 딱 보면은 이게 자바 계열이니까 자바 JSP 스프링이거든요. 딱 자바 JSP 스프링 딱 돼 있잖아요. 이런 데는 그냥 가요. 왜냐면 자바 스프링 자바 JSP 스프링 하겠죠. 응? 솔직히 신입 개발자들은 이런 데 가면은 자바 JSP 스프링 안 할 확률이 높아요. 몇 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본인 입장 바꿔 생각해 봐요. 본인이 5년 경력자인데 자바 하고 있어요. 회사에 C샵 일이 들어왔어요. 누가 할 것 같아요? 초임이에요. 짜증나잖아. 자바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그리고 경력자는 그래서 초임 뽑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에서 초임 뽑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바 JSP 하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걸로 만들어 달래. 그럼 초임 뽑아서 넣어요. 왜냐면 난 그 사람 뭐 자바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굳이 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했다가는 본인 연봉이 깎여 날라가요. 경력자들이 왠 줄 알아요? 자, 본인들 보세요. 프로젝트 뽑아요. C샵 프로젝트 들어갔다 왔습니다. 자바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능력이 없으니까 밀려나서 C샵 갔다 생각해요. 제 입장에선 그래요. 아니면 이것저것 다 하는 잡동사니 회사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던가. 둘 중에 하나, 둘 다 별로 그거 없잖아요. 둘 다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초임 때는 자바 JSP 스프링만 하고 있어도 일단은 성공한 거라 생각하고 다른 쪽으로 가고 싶은 이게 이쪽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 훨씬 많이 줄 때도 많아요. 돈 많이 주면 가도 돼요.
본인이 받는 거에 0.5배 정도 더 준다 그러면 가도 돼요. 뭐 차이가 없는데 더 준다는데. 근데 대부분 밀려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경력 5년차 되면은 C샵 시키면 그냥 다른 회사 가버려요. 있지도 않아요. 정상적인 프로그래머란. 갈 데 없는 프로그래머들이 뭐 왔다 갔다 거리지. 그래서 처음에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하나 하고 있으면 된 거예요. 스프링, 자바, JSP 하고 있으면은 된 거고요. 보통 보면 보통 요즘 옛날 4천까지는 쉬워요. 이거 뭐 이렇게 4천에서 5천 보통 써놨는데 4천 이거 가면 잘 안 줄 거예요. 4천 정도 주려고. 그런데 뭐 경력에 따라 주겠지만 보통 3년 차면은 4천, 3년이면은 4천에서 5천 사이는 쉬워요. 근데 이 3년 앞에 어떻게 지내느냐가 중요해요. 칼퇴근하고 계신 회사에 있다. 택도 없어요. 3년 지나서. 딱 봐도 그래. 일반 정규적인 정말 공무원처럼 일하는 프로그램들 연락 많아요. 뭐 여자들 가면 여자들도 거기 많고 많아요. 정말 죽을 때까지 공무원 월급이에요. 근데 나이 먹으면 어렵겠죠. 근데 다닐 때까지는 항상 정말 공무원 월급이에요. 항상 이직을 꿈꾸고 다니세요. 그리고 본인 받던 거보다 1.5배 이상 되면 무조건 이직하셔야죠. 자, 1.2 그냥 다녀요. 1.3 그냥 다녀요. 1.4 그냥 다녀요. 1.5 이상. 이해됐어요? 비슷해요. 왜냐면은 초임 때는 비슷해요. 경력자 할 때는 좀 다르겠죠. 뭐 점 2만 해도 엄청 올라갈 테니까 몇 천 될 테니까. 근데 초임 때는 뭐 다 아무리 뭐 해도 200 밑에 나와요. 웬만해서 200이 안 돼. 이것저것 다 띄고 그럼 아무리 많이 받아도 200 안 돼요. 200 넘을 3,600 정도면 해도 잘 해보면 200 조금 넘어요. 계산해봐요. 이거 4대 보험 떼고 뭐 떼고 뭐 하고 다 하면은 실수령액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세금이 연락 뻥튀기 돼요. 한 3,000대 넘어가면. 그래서 2,000대 받는 거랑 3,000대 받는 거 별 차이 없어요. 세금이 열났어요. 세금 본인들 뭐라 프리랜서로 하면 더 비싸. 일반인들이 내는 세금 두세 배는 더 내는 것 같아요. 아우 힘들어. 세금만 없어도 먹고 살만 할 것 같은데. 예? 진짜요. 세금 열났어요. 깜놀랐어. 그래서 그냥 일반 회사 뭐 2천 3천 얼마 차이 안 나니까 뭐 돈 보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2천 3천 별로 차이 안 나요. 받는 실수령액이. 왜냐면 2천 때는 세금이 연락 거의 없어요. 2천 때는 거의 없어요. 더 받는 거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3천 대 넘어가고 4천 대만 넘어가도 그래서 4천 이하는 거의 차이 없어요. 크게 조금 뭐 몇십만 원 정도밖에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직할 때는 0.5 이상 받을 때 이직하는 거지 굳이 이직할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직할 고민스럽다. 그냥 연봉 올려달라 그러면 돼요. 있는 데서. 저 여태까지 연봉 올려달라 그래서 안 올려준다고 한 회사는 본 적 없어요. 미안해서 더 이상 못 올린 적은 많아도.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그러고. 그게 감당 안 되는 회사면 이직하셔야죠. 자, 이제 본인들이 뭘 해야 될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했어요. 자바, 스프링. 근데 이쪽이 밝은 쪽이냐? 또 그런 문제가 또 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 이거 좋은데야? 스프링이 좋은 거야?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국가에서 하라니까. 전자정보 3.0 이 스프링 기반이에요. 국가에서 프로젝트 할 때는 반드시 스프링 쓰라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쓰레기죠. 연락 쓰레기죠. 얼마나 쓰레기냐면 만든 업체도 더 이상 만들지 않아요.
응?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선 만든 업체 이제 스프링 끝났어요. 스프링 부트로 넘어갔지. 책이 없어요. 왜? 옛날에 한참 잘 나갈 때도 없었는데 단 이제 나올 일도 없을 거야. 끝났는데 뭘 나와? 없어요. 근데 왜 해야 되냐? 당장 내일 취업할 거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뭐 깊이 있게 하기보단 얘도 이런 A 기능이 있다 하면 되네. 지금 스프링 쪽이 난장판, 완전 난장판이 돼 버렸어요. 말했듯이 스프링 개발사들은 끝냈고 자바는 유료한다고 난리지. 응? 이 스프링 하던 애들은 어이 스프링 이거 못 써먹겠어, 끝났어. 걔네들 만들어준 애들 맨날 그러고 있고, 자바는 라이센스 내라고 맨날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 개발자는 이제 그만 쓰고 스프링 부트 써 하고서 스프링 부트 맨날 해요. 근데 이거 열라 쉽고 간단하거든요. 초임 개발자들 이거 알면은 스프링으로 개발 못해요. 이걸로 개발 못하는 애들 4.0으로 개발, 레가시 프로젝트로 개발 못하는 사람 열나 많고 대부분 못해요. 가르쳐줘도 못해. 그냥 따라 쓰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프링 부트로 개발해요. 그럼 실무 가면 스프링으로 개발하라 그러는데 다 스프링 부트로 개발해놨어. 막 섞여 있어요, 막. 그럼 본인이 가서 스프링 부트로 그냥 계속 하다가 문제되면 도망갈 준비. 사고 터지면. 이 바닥이 그래요. 그걸 새로 내가 스프링 레가시로 새롭게 만들어서 이 회사를 살려버리겠다 그러면 회사한테 욕 열나 먹어. 아니 내일까지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죠? 자, 그래서 자기가 배우는 게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 기초, 기본에. 왜냐면 이거 너무 스프링 이런 것들 잘 안 없어지는데 스프링이 같은 스프링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스프링 1.0, 2.0, 3.0, 4.0 이거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 언어 같은 느낌이야. 우리 뭐 모두 노드.js 뜬다 그러죠. 버전이 바뀔 때마다 완전 다른 언어 같아. 기존의 언어가 아니에요. 완전 다른 언어 느낌 나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필요할 때 공부하면 되는 거지. 미리 공부했다가는 어차피 못 써먹어요. 이거 2년 지나면 완전 다른 언어가 돼버려요. 그래서 기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면은 자바 공부하고 있어요. 자바 제가 가르쳐 준 거 갖고 면접 보러 가면 좋은 회사들은 멘붕 터질 거예요. 좋은 회사들은 시험 안 봐도 들어갈 수 있는 회사를 그냥 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몸으로 때우세요. 24시간 일하면서 몸으로 때우신 다음에 그렇게 살아남으세요. 이렇게 좋다 생각되는 회사 가서 면접 보고 나오시면은 멘붕 오실 거예요. 왜냐면 나도 멘붕 오는데. 왜냐면 뭐 올림피아드 문제 내는 업체들 연락 많아요. 올림피아드 문제 풀어보라고 내는 업체들 연락 많아요. 근데 푸는 사람도 연락 많아요. 놀라운 거. 근데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나? 삼성 뭐 LG 뭐 그런데 처음에 들어갈 때 이렇게 연락 빡세게 해서 들어가는데 들어간 사람들 거의 다 나와요. 내 주위 보면 거의 다 나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 있냐면은 다른 데서 2, 3년 일하다가 일로 다시 스카우트해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있어요. 이게 더 쉬워요. 뭐 스카웃에서 엄청난 게 아니고 어차피 프리랜서 뽑아서 가는 거라서 뭐 이게 엄청나지 않아요. 일 있으면 뽑아요 무조건. 훨씬 쉬워요 가기가. 뭐 이거 못 풀어도 내는 문제 못 풀어도 그냥 가요. 경력 있으면 그냥 가요. 아유 버려요. 물론 본인이 좀 능력이 돼서 이게 되는 것 같다 싶으면은 이거 하세요. 뭐 쉽게 갈 수도 있으니까.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가서 몸으로 때우면 되지. 아무데나 가서 몸으로 때우면 되고 아무데나 뽑는 회사가 엄청 많아요. 거기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못 구하니까. 오면 다음날 다 퇴사하고 나가는데 50%가. 자, 그래서 너무 안 좋은 데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냐? 구글에다가 검색해봐요. 그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은 회사 이름 뭐 있나? 검색하면은 휴먼교육센터 쓰면 쳐볼까? 구글에 검색하면은 어? 안 나오네? 하여간 뭐 하고 잡플랜인가? 이렇게 평가 나오잖아요. 1.25 열나놨죠? 이렇게 하면 평가 나오잖아요. 이거 리뷰 이렇게 검색해. 이거 읽지 마요. 뭐 읽고 있어. 그냥 점수만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 가고 싶은 회사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뭐야, 안 나오는 회사는 뭐 정말 작은 거고. 여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아니 이거 유료 회원이고 뭐고 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검색해 봅시다. 영건이네. 없네. 이건 뭐 조그만 회사거나 생지 얼마 안 되는 회사겠죠. 있네. 2.0이네. 자, 프로그램 쪽은 이거 5점 만점이에요. 5점 만점. 2점은 없는 거 찾기 어려워요. 프로그램 쪽은 경험상 그래요. 그래서 기준 한 2.5로 해요. 2.5 정도면 가서 버티자. 이해됐죠? 여기도 뭐 1점인데 여기 빡세요. 나 여기 보면은 카운터에 보면 1년 이상 있는 사람들 거의 못 봤어요. 거의 1년 이상 있는 한 5분? 한 달 못 버티시는 분들이 거의 뭐 주위에 한 10명은 있는 것 같아. 한번 사람 바뀌면 계속 바뀌어. 자, 이런 식으로 검색하셔서 할 수 있고요. 자, 나 느낀 건 그거야. 흙탕물에 뒹굴고 있어도 자기가 다이아몬드인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저도 연락 좋은 회사들 연락 많이 다녀봤어요. 본인들 일반인들 뭐 깜짝 놀랄 만한 회사 많이 다녀봤는데 자기 능력이 부족하니까 짜증만 나요. 응? 초임 응? 초임 때 이거 하는 회사도 다녀봤어요. 네이버 가면 지도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회사도 다녀봤어요. 네. 나 다이아몬드는 진흙탕에 뒹굴고 있잖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데려가려고 난리쳐요. 다 주워가려고. 어? 굳이 뭐 좋은데 고민 안 해도 돼. 한 몇 년도 아니면 다 정리돼. 정리가 다 돼요. 그러니까 뭐 실력 키울 생각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답인 거고요. 좋은 회사 열심히 찾아봐야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 연락 많이 다녀봤어요. 원자력 연구소도 다녀봤고, 말했잖아요. 맵인포 네이버 지도하는 데도 다녀봤고, 본인들은 여기 보면 놀랄만한데 하는데, 좋은 회사들은 뭐 사람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인력을 그렇게 취급해 주지 않아요. 어차피 뭐 그 사람 그만두면은 와서 일할 사람 연락 많은데. 참고로 좋은 회사일수록 돈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아니면 나쁜 회사일수록 돈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돈을 많이 안 줘요. 유명한 회사들은 돈을 많이 안 줘요.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죠? 어디 다니면 얼마 준대. 막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죠? 안 그래요. 좋은 회사일수록 사람 구하기가 쉬워요. 내 친구도 뭐야, 안랩 다니는 친구 있어요. 걔가 제일 오래 다니는데, 큰 회사고 그러는데 제일 오래 다니는데 제일 조금 받으니까 제일 오래 다니는 거예요. 나는 자기 앞으로도 잘릴 일이 없을 것 같아. 조금 받으니까. 좋은 회사들은 많이 안 줘요. 그 중에 프리로 뽑는 몇몇이 엄청 많이 받고 들어가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운이, 그리고 실력하고 연봉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음?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실력인 것뿐이지. 연봉하고 근데 학생을 봐도 그렇고 친구를 봐도 그렇고 나를 봐도 그렇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열심히 본인 실력 키우시고 지금은 뭘 위주로 키워야 된다고요? 자바 위주로 키우셔야 된다고요. 자바 책, 자, 그런 게 있어요. 면접 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보면은 어차피 거기서 거기에요. 책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아이고, 또 마틴이 갔네. 자, 뭐 자바하고 알고리즘 책 있어요. 자료 구조, 알고리즘. 뭐 이 순으로 보세요. 자료 구조, 알고리즘 순으로 보세요. 왜냐면 많이 물어보니까 일단 기초 자바 문법 물어보는 데 많고요. 많이 물어보니까 보고요. 여기만 여기만 가도 쉽지 않을 거야. 자료 구조만 가도 뭐 쉽지 않을 거야. 근데 자료 구조 알아두면 좋아요. 면접 볼 땐 열나 많이 물어보거든요. 좀 수준 있음. 더 있으면은 알고리즘 물어보는 데는 잘 못 봤어요. 왜냐면 지들도 모르거든. 진짜 그래요. 근데 자료 구조는 쓸 일이 좀 많으니까 알고리즘 지들 몰라요. 물어보면. 아, 나 옛날에 면접 보러 갔는데 알고리즘 문제 내서 풀어줬어요. 근데 면접까지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재기호출로 살면 쉬운 건데 막 그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딱 그 사람이 수준이 있잖아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짰는지도 모르는구나. 얘는 완전 초임이구나. 면접 끝날 때쯤 보니까 담당자가 어제 야근해서 못 나와서 제가 대신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말만 해도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문제들 연락 간단해 보여도 그 사람 수준을 알 수 있는 문제들 나온다고요. 정말 애매해. 소수 구하는 문제. 이것도 이거였거든요. 이 사람 뭐 재교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재교출은 10팩토리얼, 100팩토리얼 이거 풀 수 있나요? 재교출을 안 배웠나 우리가? 안 배웠네요. 미안해요. 이거 프로그램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느낄 때 엄청 작은 수잖아요. 근데 이거 엄청 큰 수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계산으로 계산이 불가해요. 근데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그럼 해결하는 방법 쉽지 않아요? 대충 해도 공이 몇 개요? 100 있고 90, 80, 70, 60, 50, 40 이게 엄청 많잖아요. 더블도 한참 넘어가요. 소수 이거 풀면 노벨상 값이에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맨날 풀지만 아직 소수 어떻게 푸는지 정의가 안 됐어요. 지금도 새로운 소수를 발견했다고 난리잖아요. 수준이죠. 어떤 수준으로 풀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소수까지 풀 수 있느냐. 원래 그것 때문에 연구소에서 많이 이런 문제 내요. 그래서 프린트F를 써도 프린트F도 지금 다시 보면 이거 아직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시스템점, 아웃점, 프린트LN 이거 뭐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왜 소문자로 아웃이라고 썼을까요? 클래스가 아니잖아요. 대문자가 아니니까. 스태틱 변수인가? 애매해지죠? 자, 자바 클래스는 자바로 구현되지 않은 애들 연락 많아요. 네이티브 코드라 그래서 알면 알수록 다르게 보인다니까. 뭐 소수 쉽게 구할 수 있죠. 근데 구하면 노벨상인데 너무 모르니까 너무 쉽게 보이는 거예요. 아는 것도 계속 반복해서 좀 보세요. 왜냐 한 번에 이거 지금 제가 하는 것들 이거 도대체 어디다 써? 나도 저거 왜 쓰는지 별로 쓰고 싶지 않은 것들이 엄청 많은데 실무 가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10% 20% 언어라는 게 그거잖아요. 10% 20%다 알아야 대화가 통하지.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다한 것들 다 봐두세요. 봐두시고 편하면 쓰세요. 언젠간 할 테니까. 아유